자, 600번 먼저 합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삼각함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똑같을 때 상수 A, B, C에 대하여 A 곱하기 B 곱하기 C를 구해달라고 했는데 현재 A 값은 양수라고 나와있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알 수 있는 걸 먼저 생각을 해보자. 지금 최대 최소 같은 경우에는 A랑 B를 둘 다 모르기 때문에 조금 힘들긴 한데 A가 양수라고 나와있으니까 일단 최대값에 관한 관계식을 써보면 절대값 A는 쓸 필요가 없죠. 그럼 최대값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A 플러스 B. 최소값은요?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맞죠? 지금 현재 최대값 몇이라고 나와있나요? 최소값은요? 자, 그럼 요거 두 개 연립해버리면 당연히 A, B 값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요거 두 개를 더했어요. 이 B가 몇 나옵니까? B 값은요? 자, B 값이 2가 나왔으면 A 값은 자동으로 나오겠죠? 자, A 값 몇 나오겠습니까? 자, 이렇게 나왔으면 식을 다시 한번 쓰라고 제가 얘기는 했어요. 그럼 식을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Y는 A 자리에다 3 넣고 코사인. 자, 이 친구는 3분의 파이로 묶어서 쓰는 게 맞겠죠. 이 친구를 실질적으로 전개했었을 때 평행 이동된 정도를 알기 위해서 몇 분의 파이로 묶으라고 얘들아? 3분의 파이. 그럼 뭐가 나와요? X가 나올 거고 이 생각을 해봐봐. 얘를 전개를 하면 3분의 파이 X 플러스 6분의 파이가 나올 거 아니야. 네. 맞잖아. 근데 6분의 파이를 3분의 파이로 묶어버리면 몇이라고 써야 돼? 이렇게 써야 되겠죠. 맞잖아 친구들아? 네. 자, 거기에다 플러스 몇 쓰면 되는 거야? 2. 이렇게 쓰면 이제 끝나는 건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코사인 그래프든 사인 그래프든 어느 정도씩 평행 이동될 수 있는 건 한두 곳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이 그래프가 X축 방향 어떤 그래프냐면 Y는 3 코사인 3분의 파이 X 플러스 2라는 이런 그래프가 있었던 거야. 근데 이 그래프가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한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평행 이동했다는 게 명확하죠. 맞습니까? 자, 그럼 코사인 그래프를 생각을 해봅시다. 원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3 코사인 X 플러스 2 요 그래프 있잖아. 얘 때문에 주기를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저 그림을 먼저 보지 말고 그림을 대충이라도 그리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었단 말이지. 자, 어떤 식으로 쓸 거냐면 얘 때문에 뭐가 바뀐다고 얘들아? 주기가 바뀐다고. 주기는 절대값 B분의 2파이가 공식이잖아. 그럼 주기는 몇이 나와요? 6 이렇게 나옵니다. 주기 몇이 나온다고 얘들아? 6이 나와. 그럼 니네가 이렇게 6자리를 그린 다음에 위로 두 칸을 이동시켰을 거란 말이야. 그럼 대략 느낌은 이런 느낌으로 그릴 수가 있어. 여기 끝이 몇이 되면 된다? 6 이런 느낌일 거라고. 얘를 오른쪽 방향 아니 왼쪽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시킨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이동시킨 거잖아. 그러면 요 그래프가 있었는데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이동시켰대. 근데 알고 있는 자료들을 생각을 한번 해보자. 여기 5랑 마이너스 1은 너무 당연한 얘기거든? 그리고 여기에 지금 C라는 지점이 여기 말미에 지금 있는 거잖아. 그럼 코사인 그래프가 여기를 출발해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었다고 봐야 되겠지. 왜냐면 지금 요 그래프를 왼쪽으로 2분의 1만큼 밀어버렸잖아. 그 왼쪽으로 2분의 1만큼 밀면 이런 느낌의 그래프의 개형이 이런 식으로 나왔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끝이 뭐라고 이미 나와 있었어? C라고 지금 나와 있다고 문제집에서. 요렇게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면 C 값은 누가 이동한 거야? 6이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이동한 거잖아. 그럼 C 값은 몇이 될 수밖에 없어 얘들아? 2분의 11 끝? 오케이? 뭐 그런 방식을 채택하시는 게 제일 맞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자 모르는 거 81 없어요. 82 608 또 자, 이게 삼각함수의 대칭성을 이용하는 겁니다. 뭐 이용한다고 삼각함수의? 자, 이거를 608번하고 609번을 동시에 한번 풀어볼 건데 그거에 앞서서 이 문제를 먼저 그냥 보면서 할게요. 607번 이거는 대칭성을 이용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하고 약간 비슷한 내용이냐면 선생님이 엄청 중요하게 설명했던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렸다고 가정을 할게요 친구들. 그래갖고 요렇게 x축을 한번 잡아놓고 요 fx를 어떤 식으로 써볼 거냐면 x-4의 제곱 마이너스 2라고 한번 썼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 그럼 너희가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하고 만나는 점을 직접 구하려고 하면 y자리에 0을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 근데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했었을 때 두 근의 합이 궁금한 경우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그거는 뭐만 알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렇지. 누구만 알면 된다? 추계방정식만 알면 돼. 이유는 뭐냐면 여축을 기준으로 이만큼의 폭하고 이만큼의 폭은 어쩔 수밖에 없다?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현재 추계방정식이 몇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3.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몇이 되는 거예요? 6. 축의 몇 배다? 2배. 이유는 그렇게 말했죠. 여기 세모라고 했을 때 이 친구를 3 빼기 세모, 이 친구를 3 더하기 세모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하면 세모 값에 관계없이 몇이 되는 거야? 6이 되는 거라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y는 몇 이런 선을 그렸어. 근데 내가 여기 만나는 점이 일단 두 개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 근데 여기 y는 k 이런 걸 그려버리면 직접적으로 이 점이 뭔지를 구하는 건 안 된다니까? 근데 이 값하고 이 값의 합을 구해달라고 하면 몇이라고 쓰면 된다고 얘들아? 6이라고 쓰면 된다고. 그냥 축의 2배. 이렇게 그려도 축의 몇 배라고 얘들아? 2배. 이런 게 이제 대칭성을 이용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요 문제에서 사인 그래프 이거 이제 일단 요 문제에서 A가 뭔지 모르고 B가 뭔지 모른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 근데 A랑 B를 덧셈을 하고 싶어. 그러면 A랑 B의 가운데 축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대칭축이 지금 딱 여기가 대칭축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A 더하기 B는 이 축의 몇 배가 되는 거야? 2배. 그 사실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C 더하기 D 같은 걸 구하고 싶으면 C랑 D의 대칭축을 알면 되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B랑 C의 합을 알고 싶어. 구할 수 있을까? 있겠지. 누구랑 누구의 대칭축을 구하면 되니까? B랑 C의 대칭축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B랑 C 이 그래프의 모양을 뭐라고? 요렇게 떨어져서 여기 만나는 요 지점 여기를 기준으로 대칭성이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갇힌 사고로 A랑 B만 C랑 D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B랑 C 이런 것도 덧셈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예를 들어서 B랑 D 이런 걸 구할 때는 약간 좀 너희가 대칭성을 이용해 좀 애매할 수 있어. 이 남은 그래프가 똑같은 걸 대칭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다 보니까 대칭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거랑 이걸 더하면 좀 애매하지. 근데 얘 만약에 D랑 더하고 싶으면 누구랑 덧셈해야 되겠어? A랑 덧셈하면 되는 거야. 그럼 요렇게 생긴 딱 요 모양. 이 여기 반대편에 요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 맞지? 무슨 느낌인지 알겠냐? 그러면 대칭축 구하는 거 왜 엄청 쉽냐면 지금 여기 끝이 3파이라고 나와 있잖아 얘들아. 그리고 y는 sin x였으니까 한 주기가 끝난 여기가 뭐야? 2파이. 그럼 여기는 뭐야? 파이. 그거에 반절 여기는 뭐야? 2분의 파이. 그럼 각각의 대칭축은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 문제는 당연히 끝나는 거고. 그럼 이 상태로 요거를 설명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마찬가지야. 지금 y는 k라고 했고 y는 k랑 만나는 a, b, c, d라고 얘기를 했잖아. 요 지점에 x의 제곱변을 정확하게 구하는 건 불가능하다니까 얘들아. 어떻게 구해 이걸?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해줘야 되는 결론을 봐봐봐.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e 플러스 d라고 했잖아. 그러면 a, b, c, d라는 게 그래프식 이렇거든 지금. 사인 그래프가 얘야. 그러면 사인을 기준으로 대칭성이 있게 만나는 지점이 누구랑 누구야? B와 D가 대칭성이 있게 만나는 지점이죠. 맞습니까? 코사인 그래프를 기준으로 만나는 점은 A랑 C. 그러니까 A 따로 C 따로는 못 구하는데 A 더하기 C는 구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 그럼 여기 기호를 보니까 A랑 C가 하필 둘 다 이렇게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잖아. 그럼 문제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냐면 사인 쓰고 4분의 저 A랑 C를 한꺼번에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럼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A 플러스 C 그 다음에 플러스 B 플러스 D 이런 느낌으로 가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A랑 C를 덧셈하는 게 궁금해. 그러면 코사인 그래프의 대칭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인정하지? 자 여기 끝이 2파이야. 여기는 뭐야? 2분의 3파이. 여기 가운데는 뭐야? 파이. 그러면 A랑 C 넣으면 뭐가 돼 있어? 2파이. 여기는 2파이가 되는 거야. 인정하십니까? 자 B랑 D 같은 경우에 여기를 대칭축으로 가지고 있는 거 인정하시죠? 자 그럼 B랑 D 같은 경우에는 뭐를 기준으로? 2분의 3파이 기준으로 2배니까 몇 파이가 되는 거야? 3파이. 그러면 사인 자 요거 두 개 계산하면 뭐가 나와? 4분의 1파이 45도 말하는 거니까 뭐가 정답이야? 이런 식으로 찍어주시오. 그럼 그 밑에 문제도 좀 해볼까요? 아니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넘어가도 괜찮아? 나중에 한번 해보고 밑에가 2B라고 아까 나와 있었던 것 같았는데 EC 2C?
그럼 B 더하기 C가 되겠는지 봐봐봐. B 더하기 C. B 더하기 C 되겠어 안 되겠어? 대칭축이 있는지를 보면 되잖아. B 더하기 C 되겠지? 그 다음에 C 더하기 D 되겠나 봐. C 더하기 D. C 더하기 D 되지. C 더하기 D는 여기를 기준, 여기가 K고 마이너스 K잖아.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2K였으면 안 돼. 여기서부터 떨어진 정도가 똑같지.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이 거리랑 이 거리가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면 얘 B 더하기 EC를 하지 말고 얘를 어떻게 바꿔달라는 거야? B 더하기 C 더하기 C 더하기 D로 바꿔서 따로따로 계산해 주시면 당연히 정답이 나오겠지. 이쪽 넘어가도 됩니까? 넘어갔어. 자, 835. 아니, 83페이지. 16번 19번 자, 16번 먼저 봅니다. 우리가 계속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완전히 정의로만 풀었죠. 맞습니까? 자, 사인 정의가 뭐였어요? 반지름분의 y좌표, 코사인은 탄젠트는 자, 그러면 너희가 뭘 생각해? 만약에 단위원 위에서 보면 단위원은 반지름의 길이가 1이기 때문에 y좌표가 사인, x의 좌표가 코사인, 동경의 기울기가 탄젠트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어떻게 풀었을 때 이걸 풀든 못 풀든 너희가 어떻게 맨 처음에 접근을 했었으면 좋았겠냐면 코사인 마이너스 110도가 알파라고 나와있지. 그러면 코사인 마이너스 110도라는 건 단위원 위에서 동경을 마이너스 110도만큼 돌릴 거야. 그때 만난 동경과 원이 만나는 그 지점에 x의 좌표를 너희가 알파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닐까? 그게 출발이야 일단. 그렇게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짜 못 푸는 건 정말 괜찮거든. 근데 시키는 대로 안 해놓고 뭔가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맞아버리는 건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돌립니다. 여기서부터 90도만큼 돌리고 20도만큼 더 돌린 거니까 이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를 10초선을 했을 때 음각 기준이면 여기를 마이너스 110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를 봐봐봐. 250도라고 나와 있었잖아 얘들아. 250도가 110도랑 무슨 연관 관계가 있는 걸로 보이거든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이 동경의 위치를 봤을 때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이 180도잖아 얘들아. 180도에서 이 남은 각 몇 도를 더해주면 70도를 더해주면 딱 몇 도가 나와요? 250도가 나올 거 아니야. 몇 도가 나온다 얘들아? 250도가 나올 거 아니야. 거기까지 인정해?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P점의 좌표를 써달라고 하면 표현 방식이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는 거야. 만약에 노란색깔 기준으로 써달라고 하면 뭐라고 쓸 수가 있어? 이게 반지름 1이라고 얘들아? 그걸 뭐라고 쓸 수 있다고? 코사인 250도, 사인 250도. 난 계속 이렇게 연습시키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고? 코사인 마이너스 110도, 사인 마이너스 110도 이렇게 쓸 수도 있다고. 그리고 주기 공식 있잖아. 360도씩 더하거나 빼버려도 계속 똑같은 값을 나타내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안 하더라도 내가 사인 250도를 구해달라고 얘기를 했지. 그러면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고. 여기서 360도 빼도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인 마이너스 110도를 구해달라는 얘기랑 똑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 힌트 자체에다가 더하기 몇 도를 해버려? 360도를 해버리면 코사인 250도가 알파다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고 내 말은.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코사인 250도가 뭐라고 나와 있는 거야? 알파라고 나와 있었을 때 뭘 구하는 거야? 사인 250도가 뭐예요? 이걸 구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미 표시를 끝냈고요. 여기에 만나는 요 지점에 x의 좌표를 알파라고 했어. x의 뭐를 얘들아? 좌표! 그 다음에 뭘 구하고 싶은 거야? y의 좌표! 얘가 궁금한 상황인 거잖아.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야 되거든? 이 길이를 알아야 좌표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럼 너희들 입장에서 이 반지름 길이 몇이었는데? 1이었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뭐였어? 마이너스 알파라고 쓰겠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좌표가 아니라 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길이는 루트 뭐라고 쓸 수 있어? 1 마이너스 알파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 좌표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알파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걔가 이 y좌표겠죠.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알파 제곱.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너희가 뭐 물론 답지 같은 데 보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다 뭐 이런 걸 써놨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삼각형 대충 그려놓고 어떻게 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지금 너희가 필요한 단계가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시키는 대로. 자, 그 다음 지금 619번 보면 요거는 증명까지 끝난 부분인데요. 코사인을 엄청 많이 더해놨죠. 맞습니까? 네. 지금 코사인을 몇 개 더했는지를 먼저 보세요. 40개의 숫자를 더했거든요. 지금 맞잖아. 이걸 따로따로 계산해달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 짝꿍을 찾아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국룰이잖아. 지금 여러분들이 외운 것 중에 지금 네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거거든, 얘들아. 네 번째 줄에 코사인이 여러 번 더해져 있으면 두 각을 어떻게 더하거나 빼서 180도가 나오면 결론이 몇이 된다? 0이 된다. 그냥 그 생각만 하고 문제를 풀면 돼. 그럼 니네는 두 개를 짝꿍을 지어줄 때 더하기로 180도를 만들지 빼서 180도를 만들지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어쨌든 기준은 몇 도야? 180도지. 근데 주어져 있는 세타는 몇 도라고 나와 있었어? 9도라고 나와 있었으니까 몇 세타가 180도인지를 먼저 찾아놔야 되는 거 아닌가? 당연한 거잖아. 그러면 180도라는 건 몇 세타여야 되는 거야? 아, 나는 그러면 지금부터 이 짝꿍을 더하거나 빼서 20세타를 만드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럼 지금 세타부터 어디까지 있냐? 40세타까지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 세타의 짝꿍은 두 가지 종류거든. 누구 아니면 누구야? 19세타 아니면 21세타지. 누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 21이 훨씬 나아. 이유를 말할게. 만약에 세타랑 19세타를 했어. 그럼 이 세타랑 누구랑 했냐? 18세타를 하겠지. 동일한 규칙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3세타는 누구랑 해? 17세타를 하게 되면 이걸 쭉 쓰다 보면 1부터 세타부터 19까지 어쨌든 마무리가 되거든? 그리고 중간에 남는 거 하나 있을 거야. 그러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이렇게 짝을 졌으니까 지금 총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세타부터 19까지 생각을 하면 19개의 숫자를 짝을 지을 거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하나가 남을 거 아니야. 그 하나 남는 게 아는 각이긴 해. 모르는 각은 아니거든. 야, 니네 세타랑 19세타, 3세타랑 10세타 이런 식으로 쭉 하다 보면 몇 세타가 남을까? 10세타가 짝꿍 없이 남거든? 근데 10세타라는 건 세타가 9도야. 그럼 10세타는 몇 도야? 90도.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러니까 상관은 없어.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하면 또 20세타부터 또 따로 짝꿍을 줘줘야 되는 거 아니야? 졸라 귀찮다고. 이렇게 하려고 니네가 외운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세타랑 예를 들어 21세타를 짝꿍을 줘주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2세타는 누구랑 져지냐? 3세타는? 자, 이런 식으로 올라가 버리면 20세타는 누구랑 짜지겠냐? 이런 식으로 짜지면서 모든 40개가 전부 다 짝꿍을 만들어 버리겠지. 모조리 다 몇이야? 0, 0, 0, 0 다 0이니까 정답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이 방식으로만 보세요. 지금 여기도 그림이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쉽습니다. 내용이. 일단 P1, Q1의 제곱이 뭔지를 알아야 돼. 보자. P1, Q1이 어디냐면 여기고 P1, Q1이 요 길이고 P2, Q2가 요 길이 P3, Q3가 요 길이야. 여기 길이에 뭘 하고 싶대 지금? 제곱을 하고 싶대. 뭐는 익숙이 아니냐면 현재 반지름 길이가 몇인 4분원이야? 1인 4분원이지. 그럼 니네 흰색 길이 구할 때 요렇게 생긴 직각삼각형 볼 수 있지 않아? 내가 빗변의 길이 알 때 높이 구하는 방법 정말 많이 얘기한 것 같은데 빗변 곱하기 사인 세타였습니다. 뭐였다고 얘들아? 빗변 곱하기 사인 세타. 다른 관점으로 가보면 이 P1이라는 점은 단위원 위에서 P1이라는 점은 X의 좌표가 여기고 Y 좌표는 여기인 이런 점이 될 거 아니야. 근데 하필 내가 1사분면에 있는 데랑 똑같으니까 이 친구의 길이는 P1의 누구의 좌표랑 똑같겠어? Y의 좌표랑 똑같겠지. 표현이 똑같은 건 1 곱하기 사인 세타라나 Y 좌표가 원래 사인 세타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죠. 지금 너희는 뭐만 알면 되냐면 P1짜리 여기 중심각 있지? 여기만 알면 P1의 좌표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P2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여기 중심각만 알면 바로 P2의 좌표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얘가 이 호가 몇 등분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9등분이 돼버렸대. 몇 등분이 돼버렸다고? 9등분. 전체가 2분의 파이였지. 얘를 몇 등분 해버렸다고 얘들아? 9등분. 하나가 18분의 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이렇게 쓰는 게 헷갈리면 90도를 구매를 했기 때문에 하나당 10도씩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라고 맞잖아. 아, 그러면 선생님이 10도짜리를 세타라고 한번 놔봐도 될까? 그러면 그 다음 건 몇 세타야? 아, 그럼 이렇게 쓰라고. 세타를 10도라고 쓸게. 괜히 18분의 파이라고 쓰면 헷갈릴까봐 알기 편하게 이렇게 쓰는 거야. 그 다음에 너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여기가 사인 10도거든. 사인 세타라고 쓸게 여기는. 그러면 여기 길이는 뭐가 되겠어? 사인 2세타가 될 수밖에 없지. 그러면 준식이 P1, Q1의 제곱도 제곱이잖아.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될 거냐면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2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3세타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 아니야? 그리고 사인 제곱 몇 세타까지 가는 거야 얘들아? 8세타까지 가달라는 그런 얘기지. 총 몇 개의 항을 덧셈하는 것? 8개의 항을 덧셈하는 것. 마찬가지로 짝꿍 져주면 된다. 사인 제곱 사인 제곱 사인 제곱이든 코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이든 두 각을 더하거나 빼서 90도면 결과는 1이다. 증명 끝났으니까 바로 마무리할 거라고. 그럼 너희는 몇 도에 집중해야 돼? 90도에 집중해야 되잖아. 그럼 이 세타를 어떻게 하면 90도를 만들 수 있느냐를 먼저 봐야 한다고. 그러면은 세타가 10도였지. 그럼 몇 세타가? 9세타가 90도일 거 아니야. 그럼 너희는 더하거나 빼서 몇 세타 만들기? 9세타 만들기가 목적이라니까. 그러면은 얘랑 짝꿍은 누구로 줘줘야 되겠어? 그러겠네. 맞잖아. 그럼 총 8개였지. 그럼 2세타 짝꿍은 누가 되는가? 7세타. 3세타 짝꿍은 6세타. 이런 식으로 8개였으니까 몇 쌍이 나와? 4쌍. 버려지는 거 있어 없어? 정답은 몇이야? 끝. 찍어주시고. 목적만 잃지 않으면 쉽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유형 나가면 되는 거 맞습니까? 시작할게요. 자, 이제 각변환까지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떠올려보자. 지금 우리가 배우는 공식, 주기공식 같은 경우에는 360도씩 더하거나 빼더라도 동경 위치가 똑같기 때문에 이제 결과값도 똑같다라고 했었고, 그냥 음각공식 어디 대칭이었어 얘들아? X축 대칭인 상황이었지? 기억나지? 자, 그럼 사인은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은 코사인, 탄젠트는 그 다음에 180도 공식 원점 대칭이었죠? 그래서 X좌표, Y좌표 둘 다 마이너스를 붙이는 개념이라 사인하고 코사인 둘 다 마이너스가 붙고 탄젠트는 그대로. 그 다음에 90도 공식 같은 경우는 삼각형의 합동으로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그거 말고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사인은 뭐가 나왔다? 코사인, 코사인은 마이너스 사인, 탄젠트는 마이너스 탄젠트분의 1. 우리는 빼낸 거 기준으로 암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물 사제 코제는 더하거나 빼서 90도면 결과는 자, 사인은 더하거나 빼서야 아니면 더하거나야 빼거나야? 빼서 뭘 해서 얘들아? 빼서 몇 도이면? 180도이면 0이다. 코사인은 더하거나 빼서 180도이면 0이다. 탄젠트는 더해서 180도이면 0이다. 이거 말고도 우리가 만약에 외우려고만 하면 너무 여러 가지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기본적인 거 외워놓고 나머지 벗어나는 형태만 머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유사대로 갈 건데 원래 우리가 지수함수든 로그함수든 함수를 배운 다음에 그 가장 맨 처음에 했던 게 최대최소 하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방정식, 그 다음에 부등식 하면 딱 끝나는 형태였거든 얘들아. 얘도 마찬가지야. 최대최소 먼저 하고 방정식하고 부등식 할 거야. 근데 아셔야 되는 건 사인 함수랑 코사인 함수랑 탄젠트 함수들을 다룰 때와 지수함수, 로그함수 다룰 때 약간의 차이점은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로그함수는 치환한 다음에 막 이렇게 구했었잖아. 아는 함수로 바꿔놓고. 근데 어쨌든 지수함수는 순증가함수 또는 순감수함수였지. 로그함수도 증가 또는 감소였잖아. 근데 사인 코사인 같은 경우 좀 어때? 좀 이 친구 막 증가 감소가 이렇게 공존하는 함수잖아. 그러다 보니까 지수 로그보다 약간 너희들이 느끼기에 살짝 더 어렵게 느껴지긴 하는데 똑같아. 뭐만 잘 그리면 돼. 그래프만 잘 그리면 돼. 결국에는. 근데 이제 그래프도 잘 그려야 되겠지만 그래프에 앞서서 그래프 이전이 뭐야 얘들아?
단위원 위에서 동경의 움직임이잖아. 동경의 움직임에 따라서 x좌표랑 y좌표의 움직임에 따라서 코사인과 사인의 좌표를 예측할 수 있었잖아. 그런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된다면 이 단어는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621번. 이 친구의 최대치수를 구해달라고 했어. 원시적인 방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 어떤 방법 얘들아? 원시적인 방법. 그냥 요 그래프를 우리가 못 그리지 않거든? 왜냐면 우리 니네 절대 그래프 다 그려봤잖아 지금 이거. 자 그럼 이거는 sin x에다가 몇을 더해 일단 2를 더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sin x 그래프 어떻게 되는지 상상이 되지? 몇 칸을 올렸겠어? 두 칸을 올렸어. 맞지? 그 다음에 뭘 씌워져 있어?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상태에서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있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절대값이 씌워져 있다는 건 아랫부분을 뒤집어 깠다는 거거든? 근데 니네가 sin x 플러스 2를 상상해봐. 아랫부분이 있을까?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 그럼 그대로 있었겠지. 그 친구를 어디 대칭했겠어? 그렇겠네? 거기까지 이해되냐? 그럼 느낌이 이런 느낌일 거야. 원래 sin x 그래프를 우리가 그렸을 때 여기서 지금 원래는 요렇게 생긴 그래프라는 걸 생각할 수 있잖아. 자 여기서 몇 칸씩 올렸다고 하더라? 두 칸씩 올려버렸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반복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이 친구를 어디 대칭했다? x축 대칭한 거야. 그럼 여기가 2였거든 얘들아? 2가 어디로 내려왔겠어? 마이너스 2로 내려왔겠지. 맞잖아?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x축 대칭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접어야 돼. 증가야 감소야? 그렇지. 요런 느낌이 되는 거야. 요런 느낌이 되는 거야. 인정은 하냐? 여기까지가 뭘 그린 거야? 여기까지 그린 거야. 전혀 문제 없지? 자, 그 다음에 위로 몇 칸? K칸 이동한 거야. 그러면 이런 생각이겠지. 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위로 올릴지 내릴지는 몰라. 근데 원래 최대가 뭐였어? 마이너스 1. 원래 최소는 뭐였어? 마이너스 3 이거였잖아. 그럼 여기에다가 플러스 얼마씩? K씨 플러스 얼마씩? 이 친구를 니네가 맥시멈 이거를 미니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당연한 거잖아. 아주 원시적으로 풀고 있는 거야. 자 그래 버리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아까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 1이라고 나와 있거든? 그럼 니네 이거 두 개 더해봐. 뭐라고 쓸 수 있어? 얘가 뭐래? 그러면 2K는 몇이야? K는 몇이야? 이렇게 완성되는 거야. 자 이걸 첫 번째 풀이 솔루션 1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풀이 하는 거. 자, 두 번째 풀이 같은 경우는 일단 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도 되겠지만 치환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희가 지수함수 2에 예를 들어서 지수함수를 3의 x제곱 같은 게 있다고 치자. 야, 3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t값의 범위 0보다 크다. 이거 설정하고 출발했어야 됐잖아. 자, 로그 3의 x 같은 거 치환하면 로그 3의 x 같은 거 t로 치환하면 t값의 범위 어떻게 됐어? 그래 모든 실수 이게 빠딱빠딱 나와야 되는데 로그 3의 x 치환하면 뭐가 된다 얘들아? 모든 실수 맞지? 그 니네가 존재할 수 있는 y값의 범위로 지금 보는 거야. 지수함수 니네 이렇게 생겼으면 0보다 위쪽만 있으니까 0보다 큰 치역을 나타냈었고 로그 함수는 치역 자체가 y축 전체였기 때문에 모든 실수 머릿속에 다 떠올라야 돼. 삼각함수 같은 경우에는 탄젠트를 제외하고 사인 코사인 같은 경우는 몇과 몇 사이에서 왔다 갔다 거려.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거리잖아. 그럼 니네가 만약 치환한다면 그 t값의 범위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되는 거야. 왜냐면 x의 값이 따로 한정이 안 돼 있잖아. x의 값이 물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끊겨 있다면 또 그거에 맞춰서 이제 해주셔야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sin x를 내가 만약에 t로 치환을 했다. 그럼 처음에 출발했을 때 t값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쓰고 출발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y의 최대치수를 구하는 거니까 그대로 갑니다. 마이너스 절대값 뭐라고 쓰는 거야? t 플러스 2 플러스 k 이렇게 쓰는 거거든? 야 절대값 그래프는 절대값이 뭐가 되게 하는 거 기준으로? 0. 그렇지. 그럼 t값 몇 기준? 마이너스 2 기준으로 해서 여기 앞에가 마이너스면 3 모양이고 플러스면 V자 모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마이너스 하나만 있으면 무슨 모양이 되는 거야? 3 모양 이렇게 대칭성이 있는 형태의 그래프가 나와. 인정하지? 그런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잘라줘?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마이너스 1이면 요쯤 있는 거야. 1이면 요쯤 있는 거야. 인정하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래프가 있는 거니까 t에다 뭘 넣어주면 마이너스 1 넣어주면 최대값, t에다 뭘 넣어주면 1 넣어주면 최소값. 그리고 원래 t에서 멈추면 안 되고 x까지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t가 마이너스 1일 때 x를 구하는 행동이 삼각 방정식. 그때 가서 하겠다.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항상 최대 최소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x까지 세트 묶음으로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진짜 강조 많이 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마무리. 자 마이너스를 넣을 거야. 여기다 넣을 거야. 뭐가 나오니? 이렇게 나옵니다. 인정하시죠? 아 아니다 1 쏘리 마이너스를 넣었으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맞죠? 자 이번엔 1 넣어봅시다. 뭐가 나와요? 자 두 개 저기랑 똑같은 최대 최소였는지 생각 한번 해보세요. 똑같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방식의 차이는 조금 있는데 답지는 이런 식으로 소개가 많이 돼 있겠죠. 아무래도 훨씬 더 깔끔하니까. 근데 그릴 수 있는 건 그냥 그려버리고 해도 상관이 없다. 자 그다음 자 여기 어쨌든 최대 최소를 계속 말하지만 아는 형태로 만들어야 돼. 니네 저거 그릴 수 있냐? 나도 못 그려. 그러면 아는 형태로 바꾸려면 사인이나 코사인을 치환해야 되잖아. 근데 뭐 사인이 치환됐을 때 코사인이 뭔지 알려고 하면 막 루트 써야 되고 막 그러거든. 아까 치면도 니네가 보다시피 하나가 알파였을 때 하나가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알파제곱 막 이렇게 나왔잖아. 왜냐면 빗변하고의 관계를 밝혀야 되는 거다 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야 돼. 한쪽에 루트가 나와. 그러면 뭐 하나를 치환하고 하나가 루트가 나오면 또 니네가 아는 형태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나오면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그 두 개 중 하나를 그 반대급부로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인 제곱을 코사인으로 바꿔놓고 정리해놓고 하든지 치환하든지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고. 사인 제곱을 코사인으로 바꾸는 게 편하냐?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꾸는 게 편하냐? 사인 제곱을 코사인으로 바꾸는 게 편해. 항상 그런 건 아니야. 예를 들어서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꾸는 경우도 편한 경우도 있어. 어느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플러스 2분의 8 자 이렇게 놔버린 거야. 그럼 이거 몇 동공 있을 수 있어? 90동공 있어. 그러면 코사인 뭘로 바뀌어? 마이너스 사인 바뀌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또 이게 편한 거고 여긴 제곱이 있으니까 다른 거 막 각변환할 건 없으니까 사인 제곱을 뭘로 바꾸면 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바꾸는 게 정석이겠지. 그러니까 틀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아 여기서는 이게 베스트겠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써볼게. 마이너스 2 뭐라고 써?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플러스 2 코사인 플러스 1 맞냐? 정확히 y는 2 코사인 제곱 플러스 2 코사인 마이너스 1 이거잖아. 그럼 약간 이차함수 형태긴 해. 누구만 치환한다면 코사인 x를 t로만 치환한다면 인정하지? 자 그럼 코사인 x를 뭐라고 나? t 그럼 t까지 오면 몇 끝? 2차 또 나와 진짜 이게 지겨워 그잖아? 자 6차 y는 뭐가 돼? 제일 중요한 건 항상 추계방정식 t가 몇 기준으로 했나? 마이너스 2분의 1 자 추계방정식 뭐였다? 마이너스 2a분의 b 다시 한번 추계방정식 뭐였다? 마이너스 2a분의 b 외웠다 이거야. 이 상태로 위로 올라오고 아래로 올라오고 아래로 올라오고 이런 그래프가 있다. 자 정의형 자르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였어. 마이너스 1이면 여기서 살짝 왼쪽이죠. 1이면 더 많이 오른쪽이죠. 그럼 t에다가 몇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었을 때 최소값 t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최대값. 조금 이따 x 나오는 시트까지 구하는 건 어떤 단원이라고 했나? 삼각 방정식. 거기까지 한번 가보겠다. 찍어주시죠. 자 이것도 봅시다. 사실 요 유형은 설명 안 하고 넘어가고 싶네요. 근데 또 여러분들이 유리함수, 무리함수를 또 많이 까먹었을 거니 수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sin x만 t로 치환해버리면 너희가 원래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유리함수의 개형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맞죠? 자, 그러니까 sin x를 뭐로 치환해? t. 따로 범위 없으니까 t 값은 어디서 풀어? 써놓고 너희가 치환하게 되는 함수가 y는 t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t 플러스 1 이렇게 생긴 무슨 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유리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유리함수, 분수함수라고 부르는 거잖아. 자, 이거는 원래 기본 개념이 원래 뭘로 바꿔야 돼?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야 이것만 보고 얘가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 알 수 있어?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잖아.
맞잖아. 뭘로 바꿔야 한다고? 표준형. 근데 유리함수, 무리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기본형이나 표준형들은 일반형들은 걔네들은 증가 함수가 공존하는 함수가 아니라니까? 네. 일정하다. 2차 함수,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증가 함수가 바뀌는 함수고 얘네들은 일정하다고.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내가 만약에 그릴지 모르더라도 그냥 어딜 집어넣어버리면 끝난다는 거야. 구간의 양끝, 구간의 양끝 마이너스 1하고 1만 집어넣어버리면 당연히 정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거를 이제 꼼수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 얘들아. 당연히 함수가 증가 또는 감소니까 집어넣고 최대치수를 구하는 거야. 맞잖아. 근데 만약에 내가 정확하게 푼다고 치자. 지금 표정들이 심각합니다. 자, t 플러스 2분의, 자 이거 어떻게 묶었었어? 마이너스 일단 이 앞에 개수를 묶고 그 다음에 t 플러스 2 만들었었지? 그럼 마이너스인데 원래 성질을 유지해야 되니까 플러스 몇 써? 3. 그 다음에 사랑은 뒤에서부터 오니까 여기서부터 쓰는 거였잖아. 그럼 y는 뭐라고 써? t 플러스 2분의 3 마이너스 1 이렇게 썼었죠. 맞습니까? 그럼 이 축을 무슨 축으로 놓고? t축. 여기를 뭐로 놓고? y축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이건 x가 아니니까. 그러면 지금 정근선 t가 몇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1일 때. 여기 기준이 되겠죠? 네. 여기가 양수면 여기 두 군데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프를 좀 예쁘게 그리고 싶으면 y절편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y절편이라는 건 여기서 구하기가 좀 더 쉬워요. 몇 분의 몇 나와요? 2분의 1. 수빈이 너무 내리네. 자, 2분의 1 요쯤입니다. 요쯤이니까 여기서 요렇게 생긴 함수니까 여기 대칭성 있게 요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인정하십니까? 그럼 얘는 지금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감소함수야. 이거 무슨 함수라고 얘들아? 감소함수. 그러면 구간의 양끝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집어넣으면 작은 거 집어넣으면 크게 나오고 큰 거 집어넣으면 작게 알아서 나오는데 눈으로 보는 방법. 자, 마이너스 1 이쯤 있지? 그러면 여기 대응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잖아? 1이 한 이쯤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프가 있으니까 얘가 최대, 얘가 최소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오케이? 근데 여기까지 가는 게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한테 좋다 안 좋다? 안 좋아. 이거 언제 이렇게 하고 있냐고. 당연히 증가함수가 결정되는 함수니까 구간의 끝을 집어넣고 끝내야 돼. 지금은 유리함수를 처음 배울 때가 아니잖아 지금. 맞지? 자, 그다음 삼각 방정식 들어가거든요. 이거를 여기를 먼저 하면 안 되고 풍산자를 피세요. 자, 이거 찍어주시고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지금 푸는 게 이제 삼각 방정식 부등식 핵심입니다. 야, 방정식이라는 건 x에다가 대입해서 참을 밝히는 거잖아, 얘들아.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구하는 과정. 부등식도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의 범위를 구하는 과정, 맞지? 이게 왜 방정식하고 부등식이 그 전까지 니네 모든 문제집에서든 학년 교육과정상 방정식 단원 따로 부등식 단원 따로였어. 잘 생각해보면 2차 함수도 방정식 먼저 외우고 그 다음에 부등식을 배웠고, 지수 방정식 부등식도 지수 방정식 유형 계속 나오다가 방정식 끝나면 부등식이 나오고 했었거든. 지금 이게 방정식하고 부등식이 같이 나와 있잖아. 이게 이제쯤 되면 애들이 방정식하고 부등식하고 함수가 다른 게 아니야라는 걸 인정할 수 있는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관점인 거야. 응? 생각한다. 방식은 당연히 두 가지입니다. 모든 방정식 부등식을 풀이하는 해법은 당연히 두 가지가 될 것 같아요. 이유는 그래프를 원래 단위원에서 맨 처음에 출발해서 그래프를 그렸기 때문에 단위원으로 방정식을 푸는 방법,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서 방정식을 푸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매번 너희들이 풀이를 두 가지로 할 수는 없고요. 처음에 몇 가지는 제가 두 가지로 해드릴 건데 결론적으로 저는 계속 단위원으로만 풀 겁니다.
계속 뭘로 바꾼다고 얘들아? 단위원. 근데 이게 또 차이가 있어. 해석하는 거에 차이가 있다고 처음에 설명했었는데 단위원에서 여기 x의 값을 생각을 해봐봐. 단위원에서 저 x의 값 sin x 할 때 저 x 각도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2분의 1일 때 그 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x라는 건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고 있는 그런 각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맞습니까? 누구랑 누가 이루는 거?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고 있는 각을 x라고 하는 거고, 이걸 좌표 평면 위에다 대응시켰을 때는 말 그대로 x축 위에 있는 그 점들이 x의 값이 되는 겁니다. 차이가 있어요. 이 돈 정도를 x라고 할 것이냐, 아니면 좌표 평면 위에서 그냥 너희가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걸 볼 것이냐. 그래서 당연히 눈에도 잘 보이고 하는 건 그래프가 훨씬 더 잘 보여요. 근데 빠르게 풀려면 사인 그래프 그려봤잖아, 코사인 그래프 그려봤잖아, 탄젠트 그려봤잖아. 다 빠르게 그려야 되잖아. 근데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탄젠트든 전부 다 어디 위에서 다 올릴 수 있었어? 단위원 위에서 다 상상할 수 있잖아. 그러면 단위원으로 니네가 풀 수 있는 능력이 장착되면 앞으로 그래프를 따로 그릴 일은 없는 거야. 그냥 하나의 단위원으로 모든 걸 다 해석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뭐가 베스트라는 건 더 이상 얘기가 필요 없는 것 같아. 그냥 빠르게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게 너희들도 훨씬 더 좋잖아. 그래서 처음엔 이해하기 좀 힘들더라도 웬만하면 단위원을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래프가 처음엔 눈에서 잘 보여. 그래서 두 가지를 계속 보여드릴 건데, 자, sin x가 2분의 1이다. 이거를 그래프의 관점으로 먼저 볼게. sin x 그래프를 그릴 거야. 누구 그래프를 그린다? sin x. 그리고 어디서, 이게 끝도 없이 그릴 수는 없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그리라고 여기에 나와 있어 항상. 왜냐면 상량함수는 아까쯤에 말했지만 이 동경의 위치가 하나의 각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번 나오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해가 무수히 많다가 매번 정답이 될 수밖에 없어. 범위를 한정을 겨놓지 않으면. 뭔 얘기냐? 자, sin x 그래프 그린다. 자, 이만큼을 그릴 거야. 자, 또 이만큼을 그릴 거야. 자, 이게 끝이 있어 없어? 원래는 없잖아, 맞지? 그려놓고 지금 어떤 선을 그리게 될까? y는 2분의 1인 선을 그리겠지. 2분의 1이면 여기가 1이니까 딱 반절인 선. 자, 이 선 x축과 평행하게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자, 만나는 교점을 우리는 근이라고 부를 거거든요. 존내 많겠죠, 맞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정의역의 범위는 한정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 안 그러면 맨날 해가 무수히 많다가 정답인 건데. 그래갖고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0 포함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끊어놨어요. 근데 제가 왜 그래프가 좋다고 하냐면, 단위원이 좋다고 하냐면, 그때 해마가 했던 질문이랑 굉장히 밀접한 내용인데, 만약에 범위를 있잖아. 너희들은 안 헷갈릴 수도 있는데 0부터 2파이까지라고 안 하고 0부터 한 6분의 13파이 정도? 6분의 13파이면 정의역을 여기서 6분의 1파이만큼 더 있다는 얘기거든? 그럼 6분의 1파이가 여기를 포함하는지 포함하지 않는지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어. 그럴 거 아니야. 여기가 2분의 1파이 90도만 간 건데 6분의 30도잖아. 그럼 이게 30도만큼 갔을 때 여기에 있을까? 없을까? 이게 굉장히 헷갈린다고. 우리가 그린 곡선이고 이제 2분의 2가 외우고 있으면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토는 프리라는 게 존재하는 거고요. 지우겠습니다. 어디까지만 그릴 거냐면 여기까지만 그릴 거니까. 자, 지웠습니다. 문제 없죠? 자, 그러면 이게 y는 2분의 1인 선을 그렸고 걔랑 y는 sin x 그래프를 그렸으니까 만나는 이 교점에 어디의 좌표를 보면 되는 거야? x의 좌표들을 보면 그 친구를 우리가 근이라고 하는 거잖아. 야, 그러면 보통 너희들이 암기하고 있는 건 0부터 여기가 90도 2분의 파이거든? 여기가 예각이잖아. 이쪽 각 안에서의 근들은 너희가 외운 것들이 나올 거야. 근데 니네가 외운 게 안 나오는 상황에서는 대칭성을 이용해서 덧셈 하는 경우가 나올 거고, 맨날 30도 아니면 45도 아니면 60도만 나올 거라고. 근데 그 각도가 안 나오면 이 길이 있지 또는 요 길이 있지. 뭔 얘기냐면 내가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같은 걸 그려 여기다가. 그럼 니네 여기 외우고 있냐? 이걸 누가 외우고 있냐? 안 외우고 있단 말이야. 근데 어차피 요 길이랑 요 길이는 어쩔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개념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 이 길이가 똑같으면 니네가 외우고 있어야 될 건 얘만 외우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만 알면 여기는 끝났지.
그런 식으로 찾는 거야. 즉 0도부터 90도 안으로 다 해결이 가능하다. 오케이? 그럼 가보자. 첫 번째 만나는 요 점 sin x가 2분의 1이 되게 하는 거 니네가 외우고 있는 얘가 몇 도일 때야? 그렇잖아. 그럼 뭐라고 써야 되겠어? 6분의 파이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만큼 6분의 파이다. 여기 6분의 파이 써놨는데 이 길이를 6분의 파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 진짜 돌아버리겠어. 이게 6분의 파이잖아 당연히. 그러면 요만큼이 6분의 파이지. 그러면 여기에서 6분의 파이만큼 빼주면 여기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원래 뭐였는데? 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뺐으니 뭐가 되는 거야? 6분의 5파이. 그리고 이제 만나는 점은 더 이상 없잖아. 그럼 이 문제의 정답 x는 뭐가 되는 거야? 6분의 파이 또는 6분의 5파이. 얘가 1번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거야. 이해됐냐 얘들아? 자 근데 2번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sin x가 2분의 1보다 어떻게 된대? 크게 하면 x의 값의 범위. 야 얘가 2분의 1이다. 얘보다 어쩐다고? 크다고. 위에 있대잖아. 위에. 그럼 여기 빵꾸 뚫고 요 뚜껑이 존재하는 x의 값의 범위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x의 값의 범위 뭐라고 써야 되겠어? 이렇게 그냥 직관적으로 받아들여. 그럼 세 번째 2분의 1보다 없지 않은데 작대. 그럼 얘보다 작잖아. 그러면 선으로 쓰면 여기입니다. 정의역 잘 보셔야 돼. 이제 색칠돼 있겠죠. 빵꾸 뚫려 있겠죠. 작다니까 빵꾸 뚫려 있겠죠. 쭉 와서 여기도 빵꾸야 색칠이야. 빵꾸. 이파이 빠져 있잖아. 애초에 정의역이 빠져 있잖아요. 이 아래쪽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애초에 정의역이 빠져 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답을 쓸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쓰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따로따로 써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x의 값은 0보다 크거나 같고 6분의 파이보다 작다 또는 x의 값은 이렇게 쓰면 정답. 이게 방정식 부등식 해법. 알았냐? sin x라고만 나와 있으면 편한 거야. 이런 데부터 야 니네 2x 플러스 3분의 파이 그래프 그릴 수 있거든? 맞잖아? 주기는 파이라고 해놓고 그린 다음에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6분의 파이만큼 평이동하면 돼. 야 니네 이거 마이너스 6분의 파이만큼 평이동하면 예쁘겠다 그지? 물론 어쨌든 똑같긴 한데 천천히 잡자. 천천히. 자 그러면 이 친구를 우리가 그래프를 이용한 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번엔 단위원 이용해서 풀어볼게요. 뭐 이용한다고 얘들아? 단위원. 이건 천천히 할 거야. 다음 시간에 계속 해보고 한번 제가 확인하고 해보고 확인하고 이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이틀만 잘 잡으면 되는 거니까 단위원 그립니다. 단순히 몇으로 그리면 되더라? 1이요. 그냥 그리지. 그래 헷갈릴 거야. 직관적으로 눈에 제보다는 안 보이고. 자, 1. 자, 저는 이렇게 합니다. 맨 처음에 정의역 표시예요. 뭐 표시한다고 얘들아? 정의역. 얘랑 표시하는 방법이 좀 달라. 정의역은 여기서 출발하지. 0에서 0이 출발해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정의역 2파이잖아. 한 바퀴 돌리고 여기까지 2파이. 이게 지금 정의역이에요. 맞죠? 시작이 항상 여기서부터 된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는요. 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뭘 잡을 거냐면 물어봤어. sin x가 2분의 1이 되게 하는데 x의 값이 궁금하잖아. sin x라는 건 단위원 위에 어디의 좌표? y의 좌표가 몇 분의 몇? 야 선생님 그리는 방법 얘기했었다. 여기가 1이지. y 좌표가 2분의 1이라는 건 얘랑 얘의 반절이지. 그 다음에 니네가 그리는 상황 어차피 세 가지밖에 없다니까. 2분의 1이거나 2분의 루트 2거나 2분의 루트 3이거나 뭐 그것만 그리지 않을까? y좌표 기준으로 맞잖아. 그럼 2분의 1 그렸지. 2분의 루트 2는 어떻게 그리면 돼? 얘랑 얘 남은 거의 반절을 그리라고. 2분의 루트 3 얘랑 얘 남은 거의 반절을 그리라고. 알겠어? 잘 봐. y좌표가 2분의 1이 이쯤 있잖아. 그럼 니네가 찾아야 되는 건 동경을 찾아야 되지. y좌표가 2분의 1이 되게 하는 동경을 찾아야 된다니까?
그러면 y좌표가 2분의 1이 선만을 그려. 자 그럼 원하고 만나는 점 몇 개 눈에 보여? 두 개. 거기 2개야. 자 그러면 여기 동경 2개 보이지? 네. 요 점 보이면 동경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이어. 그럼 이 동경 2개가 어디에 대칭성을 가지고 있을까? Y축 대칭성이 있다는 거 눈에 보이십니까? 네. 보이셔야 되고요. 여기 각도는 니네가 충분히 외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이에요? 30도. 맞죠? 네. 그리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잖아? 그럼 알아서 30도처럼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가 6분의 파이면 이만큼의 동경은 뭐가 될까요? 6분의 5파이가 되겠죠. 왜냐면 여기가 6분의 파이면 여기도 6분의 파일 거니까 파이에서 뺐을 거 아니야. 네. 됐냐? 네. 그러면 정답 지금부터 한다? 네. 정답은 정의역 안에 있어야 되겠지. 네. 자, 보라색과 노란색의 공통된 범위 구하면 돼요. 네. 자, 여기 답 없죠? 없다가 자, 여기가 첫 번째 정답이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6분의 파이가 첫 번째 정답이고 방정식. 답 없죠? 여기 두 번째 정답 뭐가 되는 거야? 6분의 5파이. 계속 답 없고 답 끝. 근데 만약에 정의역이 두 바퀴야. 4파이까지 있다고 치자. 4파이까지 정의역이 있다고 치면 얘는 그래프를 두 번 그려야 되잖아. 이 친구는 그래프를 두 번 그릴 필요가 없이 원을 한 바퀴를 더 돌려버리면 돼. 그러면 봐봐. 한 바퀴째 돌았을 때 6분의 파이랑 6분의 5파이 정답이었잖아. 네. 2파이 왔다. 그 다음에 여기도 그 세 번째 정답이 뭐가 되겠어? 6분의 13파이가 세 번째 정답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네 번째 정답이 뭐가 되는 거야? 6분의 17파이 하고 두 바퀴가 끝.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바퀴를 구해달라고 하든 계속 구하실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이런 느낌. 그리고 내가 아까 침에도 말했잖아. 아까 침에 무슨 얘기했냐면 니네가 6분의 13파이까지가 정의역 범위로 나오면 좀 헷갈릴 수 있잖아. 근데 여기는 정의역 범위가 왜 안 헷갈리냐면 2파이만큼 돌았지. 여기서 6분의 파이만큼 도는 게 딱 이 동경이잖아. 그러니까 이 동경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 훨씬 더 편해. 자 일단 이거야. 인정하겠어? 근데 이걸 좀 더 익숙하게 만들어 줄 테니까 좀 참고 잘 들어보세요. 집중해서.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1번의 정답은 얘랑 똑같이 나온다. 인정하지? 자 두 번째 정답 봐보자. 해석하는 게 달라. sin x가 2분의 1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했어.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단위원 위에 어디의 좌표가? y의 좌표가 뭐보다? 2분의 1보다 크게 만들어주는 동경의 모임이거든? y좌표가 뭐보다 크게? 2분의 1보다 크게. 야 그러면 여기가 딱 y좌표가 2분의 1이 동경이지. 예를 들어서 얘는 크지? 아 그러면 여기보다 위쪽 맞냐? 위쪽이니까 여기 빵꾸 뚜껑 빵꾸 여기라고 해? 이게 답이야. 그럼 니네는 부등식 x의 값을 모으니까 이 동계 이런 각들을 답으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연두색과 무슨 색에? 보라색에 어떤 범위? 공통된 범위. 왜냐면 정의역 안에서 정답이 있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답이 출발한다고. 없지 연두색. 출발이지. 그럼 뭐보다 커? 6분의 파이보다 크고 다 답이지. 계속 답이다가 어디서 끝? 6분의 5파이 그 다음에 답이 없지 하고 끝. 이렇게 해서 이 정답이다. 그 다음에 얘도 봐보자. 단위원 위에 y좌표가 2분의 1보다 어째야 돼? 야 y좌표가 2분의 1보다 작은 데가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이거잖아. 이렇게만 그려놓으면 된다고. 봐봐. 이렇게만 그려놓으면 잘 보라고. 빨간색과 어떤 색에? 에 공통된 범위 포함된다. 근데 답의 시작은 정의역이라고 내가 계속 얘기했다. 자, 답 시작 여기야. 빨간색 겹치지 처음부터. 그럼 몇부터? 0 이상 6분의 파이보다 작다 미만. 맞지? 그 다음 빨간색 아니지? 다 아니다가 또 여기서부터 출발이네. 6분의 5파이보다 크고 다 답이지? 다 답이지? 어디서 마무리? 2파이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 요게 답이 바로 나옵니다. 되게 쉽거든요. 이해만 하면. 그리고 너 지금이야 우리가 원을 좀 예쁘게 그리는 연습을 해야 돼. 나중에 원도 그냥 너희 얼굴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내 얼굴 아니야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지? 대충 그리고 막 풀게 해. 근데 처음에는 조금 잘 그리고 해야 된다고. 알겠어요? 예, 틀어줘.